네, 앞서 본 고를말 이수다에서 제주 4.3 행불인 유족이신 김필문 어르신의 간곡한 외침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올해로 제주 4.3 발발 72주년을 맞이한 해인데요. 올해는 희생자들과 그리고 유족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소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고 기자님, 첫 번째 뉴스도 4.3 관련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필문 어르신께서 아버지가 본인의 숙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4.3은 우리 도민 모두의 숙제가 아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불인 유족 관련한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 관련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4.3 추가 진상보고서 1권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3년에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이게 17년 만에 나온 건데요. 이번 추가 진상 보고서는 4.3 평화재단이 이제 작성해서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 나온 정부의 진상 보고서가 비교하자면 경국대전 정도가 되는 거고, 네. 이번에 나온 추가 진상 보고서는 아마 경국대전 속편, 속전 정도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4.3 당시 제주에는요, 모두 12개 읍면 그리고 165개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별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 행불자, 수형자, 휴유장애인들에 대해서 군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경찰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서북 청년단에 의한 피해인지 이렇게 가해자 구분을 했다 하고요. 네.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해를 수습을 했는지 여부 등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이 4.3 당시 제주에서 50명 이상이 희생된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는데요. 네. 모두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합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희생자 집계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장 번화가로 꼽히는 노형, 네. 노형리에서 모두 희생자가 538명으로 재집계됐고요. 그리고 이 소설가 현기영 씨의 그 순이 삼촌의 무대로 유명한 북촌리가 446명, 그리고 네. 표선면 가시리가 421명으로 이렇게 각각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첫 진상조사 보고서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이 수치 같은 게 더 구체적이고 세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진실에 더 가까워졌으면 네.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또 수형인 실태, 피해 실태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네, 이때까지 사실 수형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번 추가 조사 보고서는 행불 희생자 4,25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00여 명의 수형인들의 피해 실태를 중점적으로 담았다라고 합니다. 네.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영화 한 편이 무색한 정말 기구한 어떤 시대적 운명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48년에 이제 4.3 사건이 발발한 직후에 많은 수형인들이 주로 서대문 그리고 마포, 인천의 형무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네. 남한으로 진주한 인민군이 서울과 인천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형무소까지 함께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수형인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의용군에 편입이 돼서 전투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북에 다시 이제 강제적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수가 309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고 김상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용군에 강제로 편입이 됐다가 1950년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이때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되는데요. 이후 다시 국군으로 입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그 태극기 휘날리며 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기들이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형 희생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연자제에 얽혀서 대대로 피해를 입기도 했잖아요. 다시 들을수록 정말 착잡합니다. 이 미성년자와 여성 수형 피해 실태도 꽤 비중 있게 실렸다고 들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일반 남성의 피해도 피해지만 그렇죠. 특히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또 이제 여성분들과 어린이들. 미성년자들 네. 아니겠습니까?
10대들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 죄도 모르고 인천 형무소에 수감이 됐다라고 해요. 네. 당시 16살이던 양모 씨 그리고 18살이던 박모 씨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용군에 끌려가서 전투에 투입되고 심지어는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다시 국군에 생포됐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후 우여곡절 끝에 고향인 제주에 왔지만 다시 징집영장이 나오면서 국군으로 복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상황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다고 해요. 네. 모두 이제 70명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여성동맹 여맹이라고 합니다. 이 여맹이 주도한 걸기대회에 이분들이 동원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이후에 이제 대부분 인민군 치하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월북 또는 행방불명으로 되게 어떤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또 있는가 하면 이 시기에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20살 양모 씨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의 생존 사실이 2014년에 정말 재밌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분의 아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생활하셨다는 사실이 아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인 것 같아요. 자,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된 이후에 17년이 걸렸습니다.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보고서 발간되겠죠? 네, 제가 2권, 3권 얘기도 계속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2003년 정부 보고서가 일단 기본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 추가 진상 보고서는 강론이고 그리고 뼈에 살을 붙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평화재단은 앞으로 이 미국의 역할과 책임 문제 그리고 재외동포라든가 종교계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두 번째로 나올 추가 진상 보고서는 이렇게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번에 총선 하는 거 맞냐 이런 네.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깜깜이 선거가 될까 봐 걱정인데 선거구별로 후보 확정 이미 끝난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 선거구별로 후보 어떤 분들 나오실지 대충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지난 토요일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결 구도가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략공천이 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이에 맞서서 지난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미래통합당의 장성철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 그리고 민생당의 양기련 제주대 교수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희수 전 도의장 등이 함께 뛰어들어서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부상일 예비후보가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데 소수정당 후보로서 민중당 강은주 후보도 함께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제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네. 민주당의 위성곤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강경필 후보가 맞붙을 전망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요즘 뉴스를 틀면 다 그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중요할 때 이 와중에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도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정책 선거를 얘기하는데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면 네거티브가 정말 만연한 모습 볼 수 안타까운 있습니다. 현실이죠.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의 부친 송방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네. 4.3 당시 행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4.3 당시에 이제 표선면 일대 700여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네. 송 후보의 부친이 당시 이 지역 우익단체의 책임자였다. 그래서 따라서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예비후보와 장성철 예비후보가 주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결국 지역 유족회까지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공식 보고서나 진술을 통해서도 관여했다는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송 후보는 부친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네. 유감이라면서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더 준비한 소식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